2023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입니다. 현대소설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5, 그죠? 크리스마스 캐럴 5. 뭐 크리스마스 캐럴이랑 뭐 전혀 내용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요 지문에서는 뭐 전반적인 내용은 뭐 약간 좀 이상해요. 그게 현대소설인데 판타지적인 요소가 막 있고 뭐 겨드랑이에 뭐 날개가 나고 막 이래요. 봅시다. 약간 뭐 정치적인 어떤 내용이긴 한데 봅시다.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니 그런 일이 뭔지는 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내 겨드랑이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내 겨드랑이에 뭐가 생겼다. 겨드랑 또 뭐야? 겨드랑이도 아니고 뭐 이자가 안 보이네요. 그죠? 겨드랑이에 생긴 이변의 전모? 뭐 좀 어떤 이상한 일의 어떤 원인? 그죠? 전모가 대강 뭐 드러났다. 파마늘은 마늘, 은 어김없이 뭐 채소 같은 거죠. 채소, 야채, 채소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을. 이거 파마늘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대. 이게 뭐야? 그죠? 방에 있으면 쑤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는 것. 이거 뭐지? 그러니까 뭐 겨드랑이에 뭐 파마늘이 생겼다 뭐 그런 거 그죠? 그런 내용인데 계속 봅시다. 이게 뭔 내용인지 진짜 이상하죠. 어. 까닭을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니까 뭐 방에 있으면 아프고 밖에 나가면 또 낫고 막 이러고 뭐가 소설이 이상합니다. 이건 봐서는 뭔 얘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사한테 갔더니 이거 뭐 밤에 그 방에 있으니까 아프고 밖에 나가면 안 아프고 이런 것들이 의사들이 보고 이상이 없다라고 한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겨드랑이에 뭐가 생겼는데 파마늘이 생겼다는 얘기 같은데, 그죠? 그게 이제 뭐 의사한테 가니까 또 멀쩡하대. 응? 밤 12시부터 4시까지만 활동하니까 병원은 뭐 이때 안 하니까, 그죠?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괴로웠다는 얘기죠.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니트를 쑤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이거 뭐 불규칙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겨드랑이에 파마늘이 나고 불규칙하고 밤 12시부터 4시까지 그 사이에 나타나고 낮에 의사한테 갔더니 그 안 보이고 없고 그 증상이 안 나타나고 응? 그것도 뭐 그게도 뭐 매일매일 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나오다가 어떨 때는 안 나타나다가 뭐 그렇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세운다? 밖에서 밤샌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밤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소설이 쭉쭉쭉 뭐 이렇게 논리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막 짬뽕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읽기가 어렵죠, 그죠? 이 부분. 세운다는 것은 못할 일이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뭐 해서 뭐 하고 뭐 해서 뭐 하고 인과관계가 쭈르륵 연결돼 있으면 읽기가 편한데 띵 말해놓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게 뭔 말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것도 더군다나 이 소설 자체가 뭐 판타지야 판타지. 겨드랑이에서 막 날개가 막 난대. 난대요. 이거 뭐 이상해 그죠. 내가 읽은 게 맞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지 읽기가 그죠. 그래서 봅시다. 하여튼 뭐 하루 이틀이지 뭐 주국회 밖에서 이제 배수 세운다는 것은 밤샌다는 것은 좀 못할 일이었다. 힘들었다. 힘들겠지 그죠. 밤새는 거. 나는 제 집이면서 꼭 도둑놈처럼 내 집인데 도둑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서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또 뭔 말이야 그죠. 봅시다. 내 집에서 도둑놈처럼 이거 뭐 마당이 있는 거죠. 아파트가 아니라 마당이 있는 그 마당 밖에 마당에 어느 구석에 숨어서 지내야 했다. 왜 이래요? 밖에 나가면 괜찮다 그랬잖아요. 응? 방에 있으면 아프고 밖에 나가면 괜찮다.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여기서 줄곧 이렇게 밖에서 밤새기가 이제 여기서 밖에서 세운다 이 말이 뜰에서 밤샌다 그 말이겠네요. 그죠? 뭐 인과관계가 뒤집혀져 있으니까 이거 뭔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읽기 어려웠죠. 그런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봤다. 이제 뜰을 넘어서, 그러니까 방에 있다가 방에서 아프죠. 뜰에 있으면 조금 뭐 뜰도 바뀌니까 그러다가 밖으로 나갔답니다. 완전히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으로 대표면 미열이 있던 것이 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방에 있을 때는 아프고 쑤시고 뜰에 있을 때는 조금 뭐 이래 약간 그죠 이렇게 뜨끔거리고 손을 대보면 약간 미열이 있었는데 거리에 나가니까 완전히 낫는데 음,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독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 뭐 소설 밖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최인훈 자체가 뭐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독자란 독특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었다. 고민했다. 그러니까 이제 통행 제한 시간과 겹친다. 아까 말했듯이 12시부터 4시 사이에,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한 4시간 동안 통행 제한이 걸리는데 이때랑 그게 딱 내가 이제 산책 나가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왜냐면 아프니까 밖에 나가면 산책 나가면 하면 안 아프대. 그래서 나가려는 시간과 이제 겹친다. 우연하게 겹친다. 이게 왜 이런 거야? 그러니까 통행 제한이 싫은 거지. 그러니까 막 몸에 막 어떤 이유도 모르게 싫대. 그죠? 그 몸에 이제 그 안 받아준다 그 얘기죠. 통행 제한을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를 못 받겠다 그 얘기죠.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소설이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이 뭔가 좀 정치 색깔을 아주 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 통행 제한이라는 것도 이것도 한번 볼까요? 통행 제한이라는 게 이게 이제 조선에도 있었어요. 조선 시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6.25 전후로 해서도 있었고, 일제 시대도 당연히 일제 시대도 있었나? 근데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 그다음에 그 6.25 터지고 난 직후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 상황이니까. 휴전할 때도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이제 뭐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이제 그 공비들도 돌아다니고 있고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통행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 전후로 아마 이게 풀었을 겁니다. 올림픽 전후로. 놀랍게도 이거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최근 유명한 영화들 뭐 그 막 서울의 봄 이런 것도 보면 아 이게 또 통행 제한 이런 거 보면 야 이 전두환이 했구만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으나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전두환이 이걸 풀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풀었습니다. 통행 제한을. 그러니까 뭐 우리 상식과 좀 다르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이걸 풀었습니다, 그죠? 행정상의 통행 제한을 풀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봐봐요. 부르주아가 잘 사는 사람이고 프롤레타리아가 조금 지배받는 계급이다, 그죠? 그러니까 부르주아니까 뭐 잘 사는 사람, 지배자 그런 사람들의 썩은 미덕. 그러니까 미덕이 뭐냐? 썩은 미덕 가지고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썩은 미덕이라는 게 이제 관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썩은 미덕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조금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코로나 상황을 비유한다면 그때 이제 전 국민이 이제 마스크를 껴라. 응? 관청에서 시켰죠. 그죠? 그게 이제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통행 제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뭐 전후에 그죠? 그 휴전 해가지고 이제 막그 간첩들이 돌아다니고 막 이런 시대에 뭐 통행 제한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너무 좀 이래 좀 응? 또 이런 걸 따르는 것 자체가 이제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이래. 그게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건 뭐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끼는 거는 그죠? 관청에서 정했는데 그죠? 그래 되는 거죠. 이게 좀 뭐가 좀 이게 좀 약간 정치적인 어떤 느낌이 들죠. 그죠? 이 소설 자체가 이런 건 좀 9월달에 9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건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굳이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들을 아니면 정치적인 논란이 있거나 조금 의심스러운 걸 낼 필요가 없어요. 이게 2022년도니까 그죠? 약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교육에다가 자꾸 이래 막 정치 색깔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별로 안 좋죠, 그죠? 별로 안 좋습니다. 수능 특강도 보면 이때 당시 2022학년도 수능 특강 이런 거 보면 조금 약간 정치색이 좀 들어있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봅시다 계속. 하여튼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이 뭐냐? 그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이다, 그죠?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 사이, 4시까지는 모든 시민이 밖에 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들이면, 이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면 이것은 소형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다 지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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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자라고 약속을 하는 건데, 뭐 이게 뭐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이는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겨드랑이에 뭐가 나고 의사한테 가니까 없어. 근데 아프대. 예. 그리고 그래갖고 자기가 산책을 밖에 나와야 된대. 통행 제한 하는 시간 동안 나 통행 제한 못 지키겠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죠? 하여튼 봅시다 계속.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돋으면 밤 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이건 이제 뭐 뭡니까 이게 그 통행 제한을 안 지킨다는 얘기겠죠.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어떤 통행 제한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뭐 선동의 느낌도 나고. 계속 봅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경찰을 만났네요.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못 봤네요.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레닌 같기도 하고, 안중근 같기도 하고, 김구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인물들이다. 그 숨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경찰을 피해야 되는 사람들. 그 레닌 같은 경우에도 뭐 러시아 혁명가라고 되어 있지만, 뭔가 좀, 그러니까 뭔가 어떤 뭐 반대 세력이 있는 사람들. 안중근도 뭐 반대 세력이 있죠. 그 중국, 일본 사람, 그 일제 시대 사람들. 김구도 반대 세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치적인 얘기가 이제 그런 거지. 레닌, 안중근, 김구 이런 거를 일직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 좀 정치적인 어떤 소설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죠. 계속 봅시다. 그가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실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 같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계속 숨어 있었다는 얘기지. 그가 누굽니까? 경찰이죠, 경찰.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를 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공화국의 시민이 이거 일반적으로 요거 아까 어,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을 잘 따르는 어떤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는 나가 변했죠. 그래갖고 어떻게 변했느냐? 은신처에 숨는 거지. 레닌처럼, 안중근처럼, 김구처럼 숨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게 이제 관청에서 자는 걸 잘 따르는 사람. 이게 이제 공화국의 시민이 변해가지고 막 레닌 같다, 안중근, 김구 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변모가 됐다라는 거, 변모가 됐다는 얘기죠.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백치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 정치적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감각 없는 사람 맞습니까? 감각이 뛰어나죠. 그죠? 정치적으로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통행 제한을 못 버티고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몰 다니고, 응? 레닌과 안중근, 김구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 아무런 그게 뭐 백지나 다름없다고?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 같다. 이거는 소설이랑 상관없이 제 생각입니다. 그죠? 계속 봅시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류에 놓는 것만 가지고도 알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내가 감각이 없는 사람이냐면 레닌과 김구를, 안중근 이런 거를 같은 라인에다가 놓고 뭐 얘기했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말이 맞나요? 그죠? 아주 정치에 아주 그냥 찌들어 있는 사람 같은데. 그죠? 봅시다. 계속. 음,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음. 그러니까 뭐 경찰에 숨어서 뭐 이렇게 좀 이런 걸 소심하게 좀 어기는 사람, 그죠? 혁명가 느낌도 들죠.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라도 좋다. 이런 식이 봐. 간첩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게 소설 자체가 조금 아주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진하다, 그죠? 어, 이래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간첩이었다. 뭐 간첩 혁명가 뭐 그런 느낌이다. 그런 사람처럼 도적놈 이런 사람처럼 경찰을 피해서 숨는다.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분명하였다. 역시 분명하였다. 난 간첩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적놈이래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그러니까 경찰을 피해서 숨는 도적놈 같으나 나는 뭐 훔친 게 없죠, 그죠? 난 죄가 없다. 나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남아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만해지는 듯 싶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뭐좀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죠? 이 봐봐. 이게 딱 정치적인 색깔이 딱 보이죠.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내가 통행 제한을 어기는 안 지키는 이유가 치료하려고, 그런 이유로 산책을 했답니다. 말이 됩니까? 뭐 겨드랑이가 12시부터 4시까지 아프대. 병원 가니까 또 멀쩡해. 근데 통행 제한 하는 시간만 아파. 그래갖고 나와야 된대. 이게 말이 되나요, 그죠? 이런 식이지. 이게 지금 이 소설이니까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이게 좀 그죠. 계속 봅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변모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변했느냐?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이의 달걀이 영혼에 가버린다 하더라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치료의 목적으로 산책을 시작했는데 치료가 다 끝난다 하더라도, 치료할 필요가 없어도 나는 산책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왜? 난 자유를 누리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죠. 나는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그러니까 변질이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유를 더 계속 누리고 싶다. 마스크 쓰기 싫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코로나 생기고 그러면 마스크를 써야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무슨 일 나가지고 또 막 그 관청에서 이래 또뭐 통행 제한 간첩 막그 돌아다니고 하는데 좀 이래 통행 제한 하면은 좀 따라주면 되는데 그걸 또 안 따라주고, 그죠? 난 꼭 나가야 되겠다, 자유를 즐겨야 되겠다. 그 어떤 게 맞습니까? 그죠? 뭐 저는 뭐 그죠? 정치 색깔이 있는 거라, 그건 뭐 정치적인 생각이라, 그죠?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어떤 논란이 될 만한 어떤 그 소재의 어떤 내용들은 많고 많은 소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내 갖고, 그죠? 중요한 시험에 9월 시험이나 6월 시험에 수능이나 이런 데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꾸 이제 교육에다가 자꾸 정치색을 입히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계속 봅시다. 자꾸 뭐 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생겼다. 희한한 일. 뭐 뒤에 보면 알겠지만 날개가 생긴 겁니다. 봅시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다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빳빳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뭐 속옷 사이로 런닝 위로 이렇게 넣어 보니까, 그죠? 뭐 어떤 털이 만져진다. 뭐 일반적인 털이죠. 겨털이잖아, 겨털. 겨털이 괜히 빳빳하고 잘 묶여 있다고? 겨털이 왜 묶여 있지? 빗자루처럼 잘 만져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죠. 묶여 있으니까. 나는 바위 틈에 몸을 숨겨 윗옷을 벗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바위 틈에 숨은 거는 그냥 뭐 옷을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는데 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죠? 이거 그냥 뭐 바위 틈에 숨어서 이제 옷을 벗은 거죠. 속옷은 벗지 않고 런닝은, 그죠?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이를 들여다 보니까 난 실수하고 말았다. 내 겨드랑이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쬐끄만 날개가 돋아나 있었다. 날개가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이를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국 웃어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땅 빗자루만 한 것이 달려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약간 날개랑 조금 생기가 좀 새가 다르지만 어쨌든 날개였다.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그러니까 날개가 나오려는 그런 아픔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겨드랑이 아팠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봤으나 귓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귀 우리가 못 움직이죠. 사람 귀는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양이나 뭐 개 이런 것들은 귀를 움직이죠. 사람들은 귀를 못 움직이죠. 안 듣는 것처럼, 그죠?
귓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요즘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겨드랑이에 난 날개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정말 부끄러워졌다. 이게 뭐야? 왜 부끄럽다는 얘기야? 어떤 부분에서 부끄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 문제를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제일 가까운 걸 이걸 연결합니다. 그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뭐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겨드랑이에 뭐 날개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소설이 좀 이상합니다. 뭔가 판타지적이고 좀 이상해요. 계속 봅시다. 문제를 봅시다. 28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 시간의 순서를 바꾸었다. 이거 뭐 회상을 했다거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거 없었죠. 뭐 쭉쭉쭉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병원에 갔다가 쭉 얘기하다가 뭐 경찰을 만났는데 숨었고 한강 근처를 산책하다가 또 뭐 이게 옷 벗어 보니까 날개가 있더라. 그런 얘기였으니까 시간 뒤집어지는 뒤바뀌는 부분은 없었다. 이야기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인과관계를 재구성하지 않았죠, 그죠? 인과관계는 뭐 이게 좀 인과관계 막 뒤집혀가지고 막 먼저 결과 내놓고 원인 나중에 써놓기는 했지만 그게 뭐 시간 순서를 바꾸어서 뭐 한 건 없었다. 그죠? 2번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 그러니까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했다라는 게 일단 뭐 겨드랑이에 뭐 좀 뭐 간질간질하다 뭐 아프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주제였죠. 주 소재였죠. 근데 요까지는 맞아. 그죠? 맞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뭐 세모, 그죠? 유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겨드랑이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오케이 뭐 이 정도로는 어떤 세모로 칠 수 있고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게 뭐 어떤 얘기겠습니까? 어떤 소설의 초점을 분산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뭐 초점을 분산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초점이 딱 명확한데 분산시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람이 하나인데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인물이 한 명인데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막 장황하게 설명한다. 이거 말했다가 저거 말했다가 이거 말했다가 이럴 때 초점이 분산되는 거고 그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소설의 초점을 분산시킨다는 말이 그런 거겠죠. 그죠? 음. 3번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서술자가 달라지는 부분 없죠. 계속 그냥 나아가 하는 겁니다. 나아가 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좀 특이하게 이게 독자라는 말이 나와요. 독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최인훈. 최인훈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보이죠. 그죠? 독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독자는 곧 짐작이 갔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나아가 쭉쭉쭉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서술자를 달리하지 않았고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떤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본다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A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B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C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걸 그걸 입체적이라 한다. 인물이 입체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인물의 성격이 변한 거예요. 성격이 뭐 이랬다가 좀 이게 다시 뭐 못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착했다가 못돼졌다.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바뀌었을 때 사람의 성격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입체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 일단은 자기 집에서 그다음 거리로 나온 거, 그다음 경관을 만난 거, 그다음 뭐 한강 근처 산책. 일단 뭐 공간 이동이 좀 보이긴 하네요. 봅시다. 인물의 경험 오케이.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다. 아니죠. 자기 그 시선입니다. 그죠? 다른 인물 아닙니다. 자기 시선이에요. 자기 시선. 이것도 다 자기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5번 사건에 대한 중심 인물의 내적 반응이 사건에 대한 중심 인물 나죠. 사건이 뭔데? 겨드랑이 뭐 나는 거에 대한 내적 반응, 자기 생각을 쭉쭉 얘기하는 거죠. 중심 인물 자신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맞죠, 그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이거 뭐 3인칭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처럼 막 뭐 작가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뭐 쭉쭉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에 대한 얘기를 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5번이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진단하지 못했죠. 의사가 진단하지 못했잖아요.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의사는 나에게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이는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아픈 건 언제입니까?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요 사이만 아프니까 증상이 안 나타났겠지. 그러니까 의사가 뭐 아무리 봐도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정상입니다. 얘기하는 거겠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고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그렇죠? 도적놈처럼 뜰의 구석에서 숨어서 밤을 뭐 지내야 했다. 뭐 이거니까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이죠. 그죠? 3번 뜰에서의 나의 고통 은 방에서보다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방에서는 막 쑤시고 방에 있으면 쑤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 그 뜰은 뭐 집의 마당이잖아요, 그죠? 별이 보이는 마당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그죠? 별이 보이는 마당입니다. 거기 있는데, 근데 뜰에서는 뭐 잠깐 가끔 뜨끔거리고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보면 미열이 있는 것이 거리에 나가게 되면 아주 깨끗하게 깨끗이 변한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거리가 완전히 낮고 거리에 나가면 완전히 낮고 조금 좀 뭐 뜰에 나가면 약간 뭐 뜨끔거리는 정도. 방에 있을 때는 되게 아프고 뭐 이렇게 그죠. 세 가지 공간의 차이. 어쨌든 그 뜰에서는 좀 덜하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죠.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대부분 밖에 나가야 되는 거죠. 4번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그죠. 일단 고민한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통행 제한과 그다음에 내가 아픈 시간 아파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 겹치죠. 그래서 고민했죠. 그래서 고민한 거지 뭐 이거 뭐냐 시민이 정해준 규칙을 준수 아니죠. 시민이 정했냐 아니죠. 관청이 정한 겁니다. 관청이 정한 규칙이다. 관청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틀렸죠, 그죠? 그 부분이 틀렸다. 5번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그죠? 혁명가, 간첩, 뭐 안중근, 뭐 레닌, 김구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막 이상한 경찰한테 숨잖아요. 그건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지. 그죠?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네, 그거랑 비슷하네. 비교해 보니까 뭐 그래 보는 거죠. 답 4번. 그럼 30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냐면은 은신처. 경찰을 피해서 숨은 은신처. 그다음에 니은은 바위 틈. 그러니까 내가 옷 벗으려고 숨은 바위 틈. 정신적 안정. 기억에서 정신적 안정. 은신처에 숨어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됐나요? 그런 얘기는 없었죠. 단서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좀 불안도 눈에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정신적 안정이 있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죠? 뭐 이게 뭐 경찰 피해 숨었더니 아주 그냥 마음이 편하구나 뭐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2번 신체적 회복. 옷 벗으려고 그 숨은 건데, 그죠? 바위 틈, 그죠? 틀렸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기억은 윤리적이다. 윤리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윤리적인 이유로 아니죠. 경찰을 피해서 숨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바위 틈.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지. 그냥 옷 벗으려고 숨은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좀 윤리적인 느낌이 들고, 그죠? 이게 좀 정치적인 느낌이 들지요, 그죠? 반대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기억은 정치적인 이유로, 니은은 윤리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이러면 답이 2번이 됐을 수가 있겠죠. 그죠?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그렇죠. 기억은 은신처는 경찰이랑 경찰의 출현으로 몸을 감춘 공간이고, 니은은 뭐 누가 출연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옷을 벗으려고 들어간 거니까. 그죠? 니은은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니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나요? 바위 틈을? 아니죠, 그죠? 임시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죠?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 그냥 옷벗으로 숨은 거고 이거는 경찰 때문에 피한 거고 그런 건데 뭐 그죠? 과거 자신 뭐 긍정 이런 게 없습니다. 31번 넘어갑시다. 답은 뭐 3번. 3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봅시다.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좀 묻는 작품이다. 던져주는 거죠. 생각하게 만들고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 자유의 가능성, 자유가 가능할까? 뭐 이런 거 그죠? 또 그렇게 하는 행동하는 거에 대한 한계?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죠? 나의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고통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이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다. 이게 지금 복이니까 이거 OX가 아니죠, 그죠? 이 맞는 얘기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보라는 얘기지. 이 작품을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이다. 산책은 실천, 통증은 요구, 그죠?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왜 겨드랑이가 왜 아프지 뭐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그죠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 이거 밤 산책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치료받지 않더라도 치료 이런 게 뭐 사라지더라도 나는 산책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은 바로 안 보이는데 문제점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부끄럽다? 왜 부끄러워졌는데 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귀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날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뭐 데모하라 뭐 그 말 같기도 한데 그죠? 응? 화염병 던져라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뭐 선동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죠? 이런 그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소설이다. 봅시다. 1번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그죠?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 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된 시대 즉 상황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하죠. 그걸 이제 묻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유가 억압된 시대였으니까 이걸 좀 이제 좀 어떻게 좀 이제 그 이런 그 딱 소재 통행 제한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 독자들에게 생각하게 해주고 물어보는 거지. 괜찮냐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소설의 역할이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거죠. 2번 그럼 뭐 그건 생각마다 다른 거지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마스크를 깨라 강제로 끼게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껴야 된다라고 하지만 난 너무 답답해서 못 끼겠어. 막 볼에 뭐 파마늘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못 끼겠어. 이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막 못하겠다라고 하는 면서 자유를 또 요구한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죠, 그죠? 이거 봐봐, 이 정치적으로 이게 뭔가 좀 된다니까, 그죠? 해석이 또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게 좋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또 정치적인 또 소재 이런 것들은 좀 시험에서 좀 중요한 시험에서는 좀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그죠? 2번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 통증은 요구라 그랬죠, 그죠? 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한다. 뭐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점이 딱 보이진 않으나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다, 가능하다. 그 정도만 보는 거죠. 3번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산책이 공리적인 목적이라 그래가지고 치료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아니죠. 이게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목적으로 했던 산책이 치료가 필요 없을 때도 난 산책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변질된 거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제 자유를 더 갈구하는 거지. 자유를 위한
실현의 목적,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죠? 부각이 돼가지고 어, 문제점 비판하는 게 아니죠. 더 부각이 되는 거지. 이거는 치료를 안 받아도 뭐 마늘이 안 돋아도 파마늘이 겨드랑이 안 돋아도 나는 계속 산책할 거야. 더 강한 어떤 의지, 욕구가 생기는 거죠. 틀렸습니다. 3번 답 정답 3번. 4번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날개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의 의지가 그죠? 뭔지 몰랐으나 어쨌든 뭐 뜨끔거리고 뭐 열이 나고 뭐 이랬는데 원인을 몰랐는데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고 그렇죠? 산책을 통해서 좀 이제 날개가 막 돋고 하니까 좀 심화되었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관한 단서를 대봐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능하다, 할 수 있겠군, 그죠? 5번 날개가 귓바퀴와 같다라는 점에 대해 나아가 느낀 부끄러움. 이거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어, 봅시다. 여러 차례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단 한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제 요거를 읽고 나면 요거 이제 이해가 되죠. 아,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죠? 이 날개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상황이 좀 부끄럽다. 그러니까 시위를 해라, 데모를 해라, 응?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막 피를 흘려라, 시위를 해라. 그 얘기 같죠, 그죠? 선동적인 어떤 그런 내용 소설이다. 자유를 의지대로 이제 실현하라 하기 위해서 하겠던 어려웠던 한계.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지만 뭐 부끄럽게 내가 이제 뭐 시위를 참가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뭐 데모를 하지 못했다. 뭐 화염병 같은 거 던지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답은 3번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약간 뭐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좀 별로입니다. 그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교육에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뭐 그런 뭐 바람입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니다.